결혼하는 날 엄마는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시다는 걸 처음 알았대요. 아버지는 어렸을 적에 중이염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잘 생기는 건데. 근데 그때는 뭐 면봉 이런 게 70년 전, 80년 전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나뭇가지에다가 솜을 뭉쳐서 이렇게 해주다가 이게 뭐가 막 이렇게 돼서 이제 문제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엄마가랑 결혼하실 땐 이미 안 들리는 채로 결혼하신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사실 가족이 가난해서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려움이 와서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을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안 될 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별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 아빠 얼마나 참았어.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거야. 다 이해해. 그럴 때 그래. 그때 그러면 이제 사람은 내면적으로 엄청나게 깊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돈이 많아도 서로 얘기하다 싸우게 되고 뭐 좀 집안이 괜찮아도 얘기하다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귀가 안 들리는다는 게 청각장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소통이라는 단어도 원래 안 써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없다 보니까 너무 목마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제가 이제 소통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된 건 소통을 공부해서 한 게 아니고요. 불통을 너무 오래 경험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대한민국에 보통 50대 전후의 아버지들이 오셨다면 그 아버지들이 80, 90대인데 그렇게 자상한 아버지가 몇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랑 자다가 잠꼬대가 심해서 다리를 아버지 배 위에 올렸는데 아버지가 일어나서 뺨을 한 대 탁 때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아버지 딱 이런 뭐 아버지 음식, 아버지 뭐. 그래서 저는 아버지하고 하면 기억나는 게 몇 개 없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노동일 하시면서 노동일 연장 가방을 쥐고 이렇게 끝날 때 골목, 그때 마을이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아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얼른 일단 숨어요. 숨고 이제 친구들한테 야, 우리 아빠 가면 얘기해 주라. 혼날까 봐?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어색한 거예요. 그냥 아빠를 만나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색한 거예요. 관계 설정이 없으니까 아버지하고 해본 경험과 기억이 없으니까 저분은 그냥 어른인 거예요. 말 안 하시고 무섭고 뭐 잘못하면 딱 혼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되게 많이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어떻게 좋아졌냐면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뭐 여보세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있는 어떤 치과인데 아니 할아버지가 임플란트하고 신경치료 받으러 오셨는데 그 치료비를 막내 아들한테 낼 수 있겠냐고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저희 집이 자식이 6명인데 왜 나에게 아다리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아니 이거 분파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항상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꼭 돈을 내는 자식이 보통 돈을 내요. 맞아. 자, 그러면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왜 나한테 이걸 다 말하시지? 나 아빠랑 이렇게 친하지는 않는데? 좀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예, 내겠습니다. 근데 얼마 나왔나요? 했더니 아버지가 임플란트를 수입 재료로 하시고 싶어 하신대요. 그리고 또 신경치료 그거는 금으로 하시고 싶으시다고. 제가 낼게요. 계좌번호 주세요. 근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시는데.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전화를 바꿔달라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꿔주세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딱 3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막둥이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자식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나 우리 아버지는 언젠간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 엄마한테 해야 되고 우리한테 해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직접 말을 못 하잖아요. 그냥 자기 속으로 10년, 20년, 30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진짜로 막상 미안하다고 딱 하는데 아, 너무 기분 좋아. 드디어 하셨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이게 엄청 속상한 거예요. 아, 이 독재자가 이젠 힘이 없으시구나. 이 돈 얼마로? 막내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고 미안하다. 이 소리가 딱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미안했으면 귀가 안 들리는데 그 소리가 들어갈까? 아버지,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힘들게 노동일을 하셔서 키웠으니까 돈 내라고 하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더라고요. 그냥 안 들리시니까 본인 말만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날부로 아버지 모르게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아버지 모르게. All the times that I've cried, keeping all the things I knew inside. It's hard, but it's harder to ignore it. If they were right. 여러분, 아버님들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아버지들이 말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1번, 인정. 아버지가 이렇게 사셔서 저희가 이렇게 삽니다. 아버지 죄송하고 감사해요. 2번, 엄마 모르는 현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거 뭐니 해도 상처로 얼룩져진 가정을 회복하고 싶다면 정기적인 캐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은 그 돈을 통해서 뭘 생각하실까요? 아, 이 아이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얘가 일상에서도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엄마 몰래 돈을 3번을 드렸더니 아버지도 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자식이 오든 가든 절대 움직이지 않는 스타일이세요. 보통 엄마들은 왔어, 왔냐.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수도승이야. 그럼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왔습니다. 왔냐? 갈 때도 아버지 갈게요. 가라. 근데 그날은 엄마는 무릎 아파서 안 나오시겠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나오시겠대요. 오, 공항에. 제 인생의 기억으로 최초. 아버지하고 저하고 둘이 공항을 가요. 엄청 어색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외국인은 할 말이라도 있어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Where I come from? 뭐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하고는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우리 바코드 돼서 찍 그냥 가잖아요. 그땐 다 사람으로 통과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돌아보면 엄마는 저기서 울거든요. 저는 엄마가 공항에 나오는 게 싫어요. 그냥 우시니까. 그날은 아버지가 오셨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섯 걸음도 안 되는데 시간이 천천히 가면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돌아봤는데 아빠가 저기서 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대성통곡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돈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돈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정말 아우 천만다행이다. 아우 천만다행이다. 내가 여기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으면 내가 여기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대성통곡을 할 뻔했는데 이게 뭔 창피한 일이야 공항에서. 근데 아버지가 저러니까 다행이네. 그리고 딱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 모든 조명이 다 꺼지고 핀 조명 하나가 아버지 등 뒤를 쫙 하고 비추는 것처럼 보이고 공항은 정말 영화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흑백이고 그냥 어둠 속에서 아버지 뒷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평생 아버지랑 살면서 한 번도 못 봤던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왼쪽 어깨가 심하게 내려앉아 있으시다. 두 번째, 오른쪽 무릎을 꺾어서 걸으신다. 이렇게 걸으시더라고요. 그것도 2초 이상 보면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래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 피사체가 눈을 통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래요. 애정이 있을 때만. 그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면 사랑이 시작된 거래요. 어느 날 제가 40이 되고 50이 되면서 왜 귀가 안 들리는지 병원에 가서 한번 알고 싶더라고요. 검사를 했는데 인공아우라는 걸 하면 소리를 다시 들으실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럼 제가 할게요. 아버지는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귀 들으면 누구 목소리를 제일 먼저 듣고 싶어요? 누구 엄마 목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엄마 옆에 계시다가 연병하고 있네.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처음 수술하고 듣는 소리가 그게 아니면 다행이네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수술을 했어요. 인공아우를. 그래서 이제 소리를 기계로 넣는 날이 딱 왔는데 근데 소리가 들으니까 아버지가 음에 들려야! 음에 들려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가 막둥이한테 한마디 하시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고맙다. 고마워. 와, 소리가 들리고 못하더라. 소리가 들려서 고맙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아들의 강연을 한 번 정도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노동일해서 아들은 성악을 했고 아들의 목소리를 아들의 노래를 아버지는 한 번도 못 듣고 돌아가셨네요. 김장욱 교수님이 이야기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너무도 공감하는 게 그 아버지의 그 표현이 너무 약간 진짜 우리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하셨기 때문에 엄마가 생계까지 책임을 지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막 하고 참외를 사오더라도 막 많이 사야 되니까 막 배꼽 튀어나오고 깨진 거 이런 거 사고 가서 빨리 먹으라 빨리 먹으라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이렇게 말을 건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아버지는 맨날 오히려 말버릇처럼 내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막 이거 만지면서 미안하다. 아, 그만하세요. 막 미안한 일을 하지 마시죠. 막 이랬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항상 미안하다 했어. 기억에 남는 게 명절이 되면 아버지가 항상 퉁수랑 만도린 둥 하는 퉁소랑 만도린 땡다리 땡땡 띠리 이거 너무 잘해. 그리고 막 그림도 달력 같은 거 있잖아요. 달력 뜯은 뒤에다가 호랑이 그림 그거를 첫째 거, 둘째 거, 셋째 거, 넷째 거 해서 고무줄로 묶어서 딱딱딱딱딱 이거 놓는 거야. 집에 갈 때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이걸 몇 날 며칠 준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딱 가. 그러면 우리가 8명이니까 막 식구들 막 남편하고 하면 다 모이면 33명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사를 지냈으니까 제사 딱 지내고 앉아가지고 다 모였지. 한 2달 정도 연습했다고 들었더라고요. 엄마한테 얘기 들었는데 땡데레랭 땡데레랭
떼레레 이렇게 딱 시작하잖아. 그다음 이제 음악이 흘러야 되잖아. 땡 이러면 동시에 쳐다보면서 아버지 좀 조용히 하세요. 우리 얘기가 안 들려요. 그러고는 이제 아버지는 라디오 딱 켜고 막 정종 한 잔 마시고 그냥 그러고 주무셨죠. 집에 갈 때는 아무도 호랑이를 안 가져가요. 그리신 거를? 그 그림 청소들을 그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운한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아버지는 우리한테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 반대예요, 오히려. 그 에레나 미안하다. 근데 그럼 아버지 지금 바빠요. 뭐 이렇게 해서 애들이 많은데 아빠는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목마름?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준다.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서라벌 예대를 나왔으니까 지금의 중앙대 연극영화학과인 거죠. 예, 지금도 기억이 재능이 나는데 많으셨고. 그 끼를 제가 물려받은 거죠. 내 아버지는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한양대 연극영화학과 나왔지, 연예인 끼를 하지. 그대로. 그러네. 본인의 꿈을 이뤄준 사람이네. 어느 정도냐면 VHS라고 있잖아요. 예, 비디오 테이프에 내가 했던 우리 엄마부터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고 완전 테이프만 이만큼 쌓아놓고 하루 종일 재밌다. 그리고 대사를 다 외우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어느 날은 나보고 태종왕건 아니나 재수종이 나오는 거. 예, 근데 아버지 내 한번 출연하면 안 되나? 내 서라벌 예대 안 나왔나? 내 저 보조리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였어. 거기다 막 뭐라 그런 거야. 내가 어떻게 KBS PD한테 얘기를 하면 그 수염 붙이고 얼마나 힘든지 알았더니 미안하다. 내가 괜한 얘기했다. 미안하다 이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는 날 나를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딸들 다 왔는데도 혜륜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그때 실눈 이렇게 뜨시더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아버지 했더니 미안하다 하고 그리고 숨을 못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늘 들어왔던 그 미안하다에 마지막 숨에 미안하다를 하는데 난 너무 화가 나갖고 미안하다만 맨날 얘기해 그랬어요. 근데 2달 뒤에 제가 어떤 행사에 갔다가 강산의 라구요를 불렀어요. 두만강 푸른 물에 고향 생각나시다가 내가 진짜 주저앉아 버렸어. 김창호 교수님은 공항에서 주저앉지 않으셨지만 우리 아버지는 저를 주저앉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1시간을 울었어요. 그래서 실려 나갔어요. 그 이유가 2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정말 우리한테 미안했구나. 2번째는 태조왕건 그거 들어드릴 걸 내가 1일 메이저에서 아버지 수염 잘 붙였어. 아버지 보조를 너무 잘했어. 아버지 진짜 너무 잘했어요. 이 이야기를 해드릴 걸. 그 후회를 남겼죠. 저희 세대의 되게 큰 화두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되게 알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 하거든요. 난 돈은 많이 안 벌어도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근데 그러는 세상이 조금씩 되어가는데 이제 부모님의 세상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20년, 30년, 40년, 50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직장 생활이든 또 가슴 아프지만 때로는 결혼 생활이든 때로는 또 내가 사업, 나 이거 그렇게 안 하고 싶어. 그러는데도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때로는 자식들이 아버지 그거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오래 하셨어요. 아버지는 진짜 어쩜 이렇게 만다린에다가 호랑이에다가 또 호랑이가 또 퉁소를 불고 아버지. 맞아. 내가 이거 밖에서 일하는 거 아버지 나 학교 나와서 일하는 거 아니야. 나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 보고 나 이거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들을 들었을 때 이제 부모님이 야, 뭐 내가 뭐 대단한 거 있나? 뭐 우리 딸이 이제 잘나서 그런 거지. 그치. 하면서 속으로 그럼요.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이라도 우리를 가다 놓은 상처의 울타리에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